1997년 5월 27일 일본 고베시 스마구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앞에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보입니다. 검은 비닐봉지. 오전 6시 반에 이곳에 출근하던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그 안을 열어봤는데 정말 끔찍하게 훼손된 목만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이 머리가 도대체 이곳에서 왜 발견됐을까요? 출동한 경찰은 야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에 주변 현장부터 먼저 감식을 시도합니다. 혹시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 시신 훼손을 해놨으니까 이 훼손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건 일단 목적과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야 이거 원한 관계 아니야?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봤더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하세 준군이었습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어린아이가 누구랑 무슨 원한이 있다고 죽여? 엄마 아빠하고 문제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범주는 매우 넓네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간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기 시신 수습하다 봤는데 입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입안에 있는 건 한 통의 쪽지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 그리고 시신 훼손까지 한 범인이 사회에 전하는, 경찰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발견됐을 때 침에 좀 많이 젖어 있어서 글자가 좀 많이 번져 있었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다. 멍청한 경찰들아, 나를 막아봐라.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나는 사람이 죽는 걸 너무 보고 싶은데. 그리고 아무리 젖어 있었지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엔 스쿨 킬러. 이름이 좀 모호했습니다. 이름은 사케오니바라 라고 적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번졌기 때문이죠. 살인마가 보낸 바로 경고장, 살인 예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자, 인트로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하지만 분명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 입에 넣어놨다. 입안에 넣으면 분명히 젖어서 번질 위험이 있는데 저걸 왜 보내지?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좀 멍청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입 안에다가 편지를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얘기였는데요. 왜냐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시신 머리 옆에다 같이 놔도 됩니다. 피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다 씻겨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굳이 이걸 입안에 넣었지? 어쩌면 농락입니다. 열어보겠지. 겉으로 봤을 때 충격을 받더라. 왜냐면 겉으로 옆에 편지가 있으면 이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편지에 집중할 확률이 높은데 일단 이걸 입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나 되게 쎄. 니네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리고 이 안에서 내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해. 나는 이렇게 토막을 내고 이렇게 살해를 해도 나는 전혀 죄책감도 없어. 무섭지도 않아. 이런 데다 입안에다 편지까지 넣을 수 있어. 이런 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둘,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보시는 대로 스쿨이라는 글자에 L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타가 있다라는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이런 명칭을 잘 모르는 건가?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았나? 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애들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림.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언가를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림 같은데 이런 상징적 그림을 그렸다는 건 자기 자체가 뭔가 우월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끌 수 있고 너희들 머리 위에 있어 라고 보여주려는 과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넷,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번졌지만 확실한 건 하나 나왔습니다. 살인을 왜 했는지 그 목적이 나왔죠. 그냥 죽이는 겁니다. 자기는 이게 너무 즐겁다라고 표현했고 경찰을 농락하는 말을 썼으니까 말이죠. 나를 한번 막아봐라 라고 표현한 걸 보면 말입니다. 스쿨킬러. 자,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 마지막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스쿨킬러라는 명칭도 이해해야 된다. 얘는 좀 나약한 애들을 좋아한다. 즉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좀 힘이 세거나 이런 사람을 범죄 대상으로 잡는 것 같지 않다. 명칭을 스쿨킬러라고 잡아놓은 걸 보면 아마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범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나서 일본 전역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언제 살인이 또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분명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1997년 6월 4일 고베신문사에 도착했는데 당시 편지가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야, 중간에 있던 거 아까 그거 아니야? 아까 그건 젖은 거라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요. 똑같은 걸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었던 젖었던 글 하나, 그리고 그 뒤에는 범인의 도전장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장문이죠. 자, 여러분, 범인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굉장히 속된 얘기로 하면 관종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야, 아직까지 못 잡네? 며칠이 지났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라는 자신감. 나 살인 또 저지를 거야.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보냈다.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도전장 내용이 매우 끔찍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도전장의 전문을 여러분과 읽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편지 전문입니다. 자, 제가 단락별로 쪼개왔습니다. 이 단락별로 힌트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범인의 모습이 얼만큼 나오는지. 전에 내가 밖에서 우연히 TV를 봤는데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 사케오니바라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번졌으니까요. 사람의 이름을 잘못 읽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우롱하는 행동이다. 표지에 적힌 문자도 내가 쓴 글자는 아모, 수수께끼, 아테지도 아니다. 아테지란 일본어에 있는 건데 본래 용법을 무시하거나 의미나 뜻을 맞추려고 한자나 한자어를 그냥 무작위로 넣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내 본명이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원래 그 이름이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도 제대로 정해져 있었다 라는 첫 단락입니다. 자, 우리 첫 단락에서 한번 느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 우연히 TV를 봤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집에 TV가 없나? 아니면 밖에서 봤다고 했으니까 가정환경이 별로 안 좋나? 아니면 집에서 TV 볼 시간이 없나? 집에서 누군가와 TV를 보기가 좀 그런가? 그리고 우연히 이후에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이게 도전장입니다. 그럼 도전장에서 이 편지를 다시 보낸 이유가 있네요. 니네 내 이름 똑바로 다시 봐 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케이스의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내 이름을 잘못 부른 건 우롱하는 행위다. 완전히 철저히 자기중심적 생각이죠. 죽은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단락도 과연 매치가 될까요?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국적이 없다. 지금까지 내 자신의 이름을 남한테 불린 적도 없다. 만약 내가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나로만 있었다면 일부러 절단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내놓는 행동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려고 마음먹 먹었다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살인을 즐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행동은요, 이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름입니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국적이 없다. 너 일본어 쓰십니다.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일본이란 국가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일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일본이란 국적을 반한다. 즉 자신의 국가, 자신의 세계관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일본이란 자체의 나라의 어떤 법, 준법 정신 이런 걸 부정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그리고 나의 온전한 나다. 아니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걸 보면 얘는 그동안 좀 힘들게 살았나 봅니다. 언제 힘들게 살았을까도 우리는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왜 중학교 정문에다가 머리를 놨을까? 초등학생 머리를 말이죠. 그리고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살인을 즐길 수도 있을 테지. 이 말이 어떤 느낌처럼 들리십니까? 하려고 마음만 예전에 먹었었으면 들키지 않고 살인을 계속 저질렀었을 거야. 위에처럼 마음만 먹었다면 얘 그동안 살인 행각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시도가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신은 너희가 못 잡는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합쳐보게 되면 자신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고요. 살인이 목적이고 즐기기 위해서 니네 나 무시하지 마. 나는 일본에 반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름을 알리고 있지.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내가 일부러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 남아있을 나를 적어도 당신들의 생각 속에서 실제 존재하는 인간으로 인식하게 하고 싶었어. 목적입니다. 자, 이 살인마의 목적은요, 내 이름을 똑바로 불러줘.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니네가 정확히 알아줘.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과거든 뭐든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계속 하대받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투명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주가 되고 싶지만 주가 못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점점점 속된 얘기로 찌질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그것과 동시에 투명한 존재일 나를 만들어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이 일본 사회에 대한 복수도 잊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옛날 얘기죠. 예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의무교육, 즉 학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매치됩니다. 왜 중학교 앞에다가 머리를 놨고 왜 학생을 죽였는지 분명 좀 찐따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을 했고, 공격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투명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내용인 거죠. 그 다음 단락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뿐이라면 단지 지금까지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뿐이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단 한 명, 나와 같은 투명한 존재인 벗에게 상담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말했다. 비참하지 않게 가치 있는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너의 취미이기도 하고 존재 이유이기도 한 살인을 교배시켜 게임으로 만들고 그걸 즐긴 뒤 너의 취미를 살인해서 복수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이 그대로이다. 너만의 새로운 세상.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복수가 내려놓는 걸로 끝내는 거라면 뭔가 남는 게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대한 명칭을 뱉고 자기에게 단 한 명, 똑같이 투명인간인 벗에게 이걸 물어봤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 자기가 아는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범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거든요. 첫째는 똑같은 성향을 지닌 공범. 공범이 아니라면 이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걸 자신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도구로 쓴 것. 그것도 아니라면 아마 성격적 장애, 지능적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자, 범인의 모습은 대충 그려졌지요.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이번 살인 게임을 개시했다. 처음이라고? 그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은 처음인 거네. 하지만 이제 와서도 나는 내가 왜 살인을 좋아하는가를 알지는 못한다.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살인을 하고 싶을 때만큼은 일상의 증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이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자, 더 느낌이 오네요. 얘는 자기가 살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쾌락입니다. 그 쾌락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신빙성 있게 얘기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네가 살인을 왜 좋아하냐고요? 네가 쓴 글대로 얘기하면 넌 의무교육에 반해야 되니까요. 세상에 너의 존재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맥이 약간씩 이상해진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뱉었지만 뱉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이 종이에 쓴 글을 통해 대강은 이해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남다른 집착이 있다. 내 이름을 잘못 읽거나 내 존재를 더럽히는 건 참지 못한다. 이상하죠? 또다시 이름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기분 나빴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무섭습니다.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좀 보면 어쩐지 좀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숨기고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이미 내 존재를 무마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난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잡힌다면 아마 죽겠지? 그러니까 경찰도 목숨 걸려고는 안 하겠는데 더 분노와 집념으로 나를 추적해. 향후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내 이름을 잘못 읽거나 내 명예를 발해하는 일이 있다면 한 주 사이에 더러운 야채를 3개를 부셔버리겠다. 더러운 야채 기억하시지요? 내가 아이들밖에 죽일 수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에게는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포인트는 얘 이름에 너무 집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서두에도.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경고장, 도전장 같은 거죠. 이거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가 이 내용에서 한 단락을 빼버리면 그게 뭔지 아시죠? 이름입니다. 이름과 관련된 얘기를 싹 빼버리면 이상한 이유가 남습니다. 내가 이러는 건 의무교육에 반하는 거야. 국적이 없어. 내 이름 똑바로 해. 근데 내가 살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걸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난 것 같아. 천성 같아.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또 무서운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보니까 귀찮아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죠? 경찰의 움직임을 봤다. 물론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귀찮아한다라는 느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모든 영상이 이렇게밖에 안 나가니까요. 여러분 뉴스 영상에서 혹시 본 거 있으십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걸 보면서 속마음이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없거든요. 범인은 사건 현장에 나타난다. 특히 분명 속은 쫄보 같은데 겉으로 이렇게 센 척하는 살인마라면 더더욱이. 얘는 이 근처, 즉 이 사건 현장을 어디선가 지켜봤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는 걸 봤더니 헛다리 짚네. 아유, 잘못 알고 있네. 니네가 못 잡으니까 도전장 이렇게 보낸다라는 느낌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더 무섭습니다. 더 죽일 거다. 살인 예고장이죠. 또 하나 더. 나는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2번 죽인다요. 자, 저희가 이 도전장, 살인 예고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다. 그리고 이름에 예민하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대목을 다시 한번 꼬집자면 얘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나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나는 2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2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껴있지요. 그리고 그는 나와 똑같은 투명인간. 이 2가지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얼추 분석을 했습니다. 2020년의 기준입니다. 현재 이제 프로파일링 기법이 많이 발전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1997년 당시에는 이런 게 제대로 발전이 안 돼 있던 상황이라 이상하게 판단이 됩니다. 당시 경찰은 30대 남성이다, 무직이다, 그리고 무언가 교육 관련 종업, 아마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마 왕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유추를 합니다. 헛다리죠. 그래서 이걸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수사망을 하나씩 좁혀갑니다. 그렇게 경찰은 수사망을 하나씩 좁혀갑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요. 야, 이거 장문한 수준 꼬라지 보니까 이거 어린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애들 위주로 수색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 근처에서 얼쩡거리던 이상한 학생 아즈마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자, 그를 긴급 체포할 때는 그냥 끝났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중학교 때 썼던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자, 이 글과 중학교 때 썼던 징역 13년이라는 글입니다. 보이십니까? 필체, 능력, 그림 모든 게 일치합니다. 아, 얘가 범인이다. 자, 그리고요. 체포한 이후에 부모님이 계시니 부모님 입회 하에 가택 수사를 시작했는데 범행 관련 물품이 나오고 그리고요. 이 안에 머리, 시신을 숨긴 현장이 확인됩니다.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그 증거도 모두 확인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살해를 예측한 당일날 만났던 친구들이 걔 그날 머리도 엄청 땀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막 크게 운동화에 흙도 엄청 묻어 있던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긴급 체포를 한 이후에 범죄 사실을 경찰은 확인하게 됩니다. 좀 지금부터 내용이 잔혹합니다. 1997년 5월 24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이 살인마는 당시 하세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고 작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동생의 친구입니다. 자신의 집에도 놀러와서 함께 놀았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거북이.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면식관계니 야, 너 저기 산 너머에 거북이 있는데 거북이 보러 갈래? 라고 얘기합니다. 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장소로 유인을 합니다. 이 장소에 뭐가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가는 길에 뭔가 안테나 같은 기지국 펜스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펜스 주변에 숲이 어우러진 이 장소에서 이 아이를 살해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 목을 졸라 살해할 때도 장갑을 꼈다고 합니다. 지문 남을까봐 치밀하죠. 그런 이후에 저항이 너무 세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몇 분 뒤에 운동화 끈으로 교살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본인의 힘으로 안 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살해한 뒤에 숲을 안에다 숨겨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철물점을 향한 뒤 줄톱을 사고요. 자물쇠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안테나 쪽에 와서 이곳의 철문을 뚫습니다. 뚫고 이 안테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사체를 숨긴 것이지요. 일단 사체를 숨겨놓고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4일 오후 8시 50분 피해 소년의 가족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가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날 5월 25일 집에서 드디어 도구를 챙겨갑니다. 쓰레기용 검은 봉지와 그리고 여분의 칼 그리고 톱을 가지고 살해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자물쇠를 왜 가져갔는지 아시겠지요? 넣어놓고 자물쇠로 자기가 잠궈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한 행동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영혼의 의식, 여기에 있는 이 로고 보이실 겁니다. 영혼의 의식이다 라고 얘기하며 칼로 양 눈을 먼저 찌르고 입을 귀까지 찢은 뒤 그 이후에 눈꺼풀을 잘라버립니다. 목 부위를 쇠톱으로 절단을 했고 진술로는 비닐봉지에 피를 받아 마셨다라고 합니다. 절단한 머리를 나머지 봉투 하나에 집어넣은 뒤 일단 봉투를 집에 가져갈 수 없으니 근처에 있는 연못으로 가서 혼자 멍하니 5분 동안 바라봤다고 합니다.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던 거죠. 도리어 쾌락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 연못 뒤에 있는 큰 나무 밑 뿌리 밑에다가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5월 26일 경찰은 공개 수사를 합니다. 이때 아줌마는 머리를 꺼내러 갑니다. 여러분, 아줌마가 왜 편지에 그런 얘기를 썼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머리를 꺼내러 가서 다시 그 연못에는 범행 도구를 버리고 유기하러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당시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집에 가서 얼굴을 씻깁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경찰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편지를 왜 썼는지 알겠네요. 이름, 주소, 상황, 학생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5월 27일 새벽 1시 머리를 배낭에 넣고 자전거를 타 도모가오카 중학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은 처음에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담 위에 놓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금방금방 떨어졌다. 그래서 앞에다가 두고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범죄 사실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의심이 갑니다. 정말 초범이었을까요? 살인에 대한, 앞으로 이런 살인 게임을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분명 문맥상 보면 이전에 했던 느낌은 납니다. 확인해본 결과 있었습니다. 1997년 2월 10일 오후 4시에는 길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을 망치로 그냥 때립니다. 물론 때리고 도주했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힘이 세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믿고 있던 옷을 토대로 저기 중학교 다니는 사람이라고 지목이 됐는데 당시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로 사진을 오픈해주지 않아 못 잡았습니다. 1997년 3월 16일 오후 12시 25분에는 또 길거리에 걷고 있던 4학년생 야마시타 아야카를 가서 손 씻을 곳 없니? 라고 유인한 뒤 망치로 때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도주했고 나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도주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요. 그 사람 못 죽였네? 라는 생각에 그 이후에 10분 뒤 이동한 뒤 눈에 보이는 여학생 한 명을 칼로 찌릅니다. 13cm 정도의 나이프로 찔러 이제 관통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전치 2주상 사망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망한 케이스는 단 한 가지, 망치로 때렸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죽일 도구가 궁금했어요. 죽이기 쉬운 급소를 찾아야 되니까 실험을 해본 겁니다. 어떤 원도 감정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동물이나 곤충 대상으로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냥 사람한테 해본 겁니다. 즉, 이 살인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들은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체포 이후였습니다. 살인죄로 처벌받고 그 이후의 여주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사형이어야죠. 그는 풀려납니다. 이유는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만 15세였습니다. 결국 보호소로 들어가라, 정신치료를 받아라 라는 지시만 받고 2005년 1월 1일 퇴원 허가를 받고 사회에 복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 어떻게 보면 착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집단,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강간치사 같은 일에 저질렀던 전력도 있고요. 그 내에서 말이죠. 과연 이 사람이 전부 깨끗이 다 치료가 된 게 맞을까요? 됐다면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그는 2015년 6월 책을 한 권 출간합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기였죠. 분명 서문에 사죄의 뜻을 썼지만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이걸 본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유족분들은 말이죠. 갑자기 떠오릅니다. 나는 2번 죽이는 능력이 있다. 교화된 걸까요?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구치소 안에 있다가 치료를 받고 나왔지요. 운동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키도 많이 컸고 몸도 굉장히 좋은 상태. 그는 왜 힘을 키우려고 했을까요? 뭔가 경험치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자기가 겪어봤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혹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 아직까지 준비하는 현재 진행형 범죄자면 어떡할까요? 교화됐다면 다행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끝내면 이상할 겁니다. 야, 네가 아까 얘가 보낸 이 편지에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더 있다고 하지 않았니? 기억하십니까? 그놈, 나하고 똑같은 투명인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때 당시 이곳에 보낸 편지의 어휘력, 문장 구사력은 중학생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죠. 필력이 절대 중학생이 쓴 것 같진 않은데? 이거 14세가 썼다고? 자, 물론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니 할 말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불러준 거 쓴 거 아니야? 보고 따라 쓴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또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진술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범인은 올려놨다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했던 게 키가 160대거든요. 근데 이 담벼락이 2m가 넘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올렸지? 점프를 뛰어서 올렸나? 그러다 반대로 넘어가면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걸 올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시도했다고 했거든요. 시도를 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됐지요. 근데 그래서 놓은 장소는 여기다. 분명히 자기의 진술은 그랬습니다. 근데 발견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이야기도 다릅니다. 나 그거 봤는데 어디 있던데 이 위치가 이렇게 다르게 찍혔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엔 핑크색의 어떻게 보면 시반이 있었습니다. 핑크색 시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반은 검붉고 멍든 것처럼 나오거든요. 핑크색 시반이라는 건 피의 색입니다. 유추를 해볼까요? 여러분 겨울 되시면 귀가 어떻게 되죠? 겨울 되시면 손끝이 어떻게 되죠? 피가 잘 안 통하는 쪽이 얼면 핑크색처럼 변합니다. 피가 있는 곳에서 말이죠. 얼렸다는 겁니다. 어디서 얼렸지? 그리고 부검에서 보면 이렇게 힘이 약한 애가 정말 목을 줄톱으로 자를 수 있었을까? 좀 오래 걸렸을 텐데.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왜 몸에 피가 안 묻었지? 왜 이거에 대한 진술이 없지라는 의문점입니다. 물론 범행에 대한 증거물들은 다 나왔죠. 집 안에서 피가 있었다, 머리를 갖다 놨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눈에 띄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단 한 명, 나와 같은 투명 인간의 존재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 사건 정말 이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일까요? 아니면 공범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지금까지도 이것에 단독범행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시형의 인물이라면 충분히 자기가 한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끼면 자신의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범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세계관을 살고 있는 정말 미친 사이코일까요? 또 하나 더, 그는 지금 갱생하기 위해 뭔가 교화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할까요? 고쳐졌을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